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제2권 완결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론 변화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지금 이 강의는 원전 제2권 완결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목산인 사진이고요. 전체 7권 중에서 두 번째 제2권 완결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레 미디어에서 2011년부터 1권부터 4권까지 한글판이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원전 내용도 이 한글편 펴낼 때 만들었던 원고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 시간에 스펜 1, 2, 3, 4까지 했고요. 스펜 5 그러는데, 그러니까 스펜에 이분이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일단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는 아직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으나 이 책에서 특히 힘을 쏟고 있는 변화일과 파동론을 이해하면 1에서 4까지의 종합관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한다. 서편 5의 독자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등락 가격 폭과 시간 관계, 며칠간 얼마가 오르고 며칠간 얼마나 눌림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변화일과 파동론을 깊이 연구한다면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서편 5에 대한 설명은 변화일과 파동론을 말씀드린 뒤에 다시 기술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제2권이고요. 제7권이 나올 때까지 이 책이 1971년에 나왔거든요. 1981년에 원전 제7권 진기능편이 나올 때까지 딱 이것이 서편 5라고 내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 짐작을 할 뿐이죠. 결국 이제 서편 5는 서편 1부터 4, 그 다음에 오니까 1부터 4까지의 내용, 혹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등락 가격 폭과 시간, 또 그 다음에 파동론. 네,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파동이, 이 파동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목에서는 N자로 그려갑니다. 이 파동이 가격 목표치를 잡거나, 그죠? 이 눌림목을 가지고 위로 올리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혹은요, 변화일 걸린 시간을 계산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기본 토대가 되는 뼈대가 되는 골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 놓겠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일목산이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일목산이 이제도 뭐 일찍 한 50대인가 그것도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떴고, 그러니까 제가 일본을 가던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 사이에는 일목산인가 이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이세는 이제 아버지한테 한 35년 배웠다 그러니까요. 재판본 발행할 때 그렇게 썼었으니까. 그리고 3세는 그때는 너무 어렸고요. 그러니까 3세와 일목산의 제자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서편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지만, 이분들 역시 딱 이것이 서편오라고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누가 서편오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도 확인을 못 해줍니다. 일목산인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일목산인 손자를 만났을 때 혹시 살아생전에, 일목산인 생전에 그 글 쓸 때 쓰던 문구나 자료나 부속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자들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일목교육과 원전 공부를 하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막히는 부분, 보다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걸 혹시 뭔가를 통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좀 추상적으로 표현된 내용들도 일목사님께서 독자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하는,
깊게 생각을 하게 하는 유발을 시키는 하나의 장치로서 일부러 그렇게 적었다는 이야기를 일목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일목사님 손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이 부분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래서 딱 부러지게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에서 4까지 종합관 그럼 자연스럽게 이해되고요. 독자적인 기능은 등락폭과 시간의 관계 매체가 얼마가 오르고 얼마나 눌림을 주는가 그 시간만 보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같이 보죠. 그리고 변화일과 파동을 깊이 연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스피는 오니까 그죠? 종합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 일단 저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권 일목균형표는 어느 정도 법칙화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웠으나 이게 법칙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죠. 전환선이다, 긴선이다, 뭐 선행서편이다 이런 것들은 만드는 방법 자체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프, 차트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탁 이렇게 만들어서 일목균형표니까 이렇게 보여주기가 쉽고 그 눈앞에 딱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뭐 지지다 저항이다 추세의 방향이다 이게 벌어졌다 어떻다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호전이다 역전이다 이렇게 그죠 딱 법칙화되어서 어느 정도 되는데 완결편은 이게 어려워요. 파동론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파동을 내가 이런 걸 보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세 파동이고 중세 파동이고 소시세 파동이고요. 시간론 그렇고 무기질 그렇고 컴퓨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해 내게끔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변화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변화일을 왔습니다. 제가 우리가 초벌 번역했던 원전 완결편 여기서 변화일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고 찾으면 189번 나옵니다. 이 책 안에서 변화일 이게 189번이 나와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변화일 결정 방법에 관해서는 쉽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서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설명이 불가능하면요. 이것을 쓰는 사람은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연습을 하고 시장에 접목을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감이 쌓이고 그런 감의 영역은 수치화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걸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해내면 그 안에서 뭔가 통계적인 방법을 뽑아내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AI 그다음에 뭐 슈퍼컴퓨터까지 나오고 그렇게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많은 자료를 넣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주식 투자나 이런 걸 오로지 컴퓨터에만 의존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데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화일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또 찾아서 변화일 발표를 해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걸 보거든요. 우선 너무 겁을 주기보다는 또 너무 여기만 빠져가지고 오로지 일수만 세고 있고 이럴까봐 쉽게 설명이 곤란하다. 근데 이제 모처럼 내가 책을 썼는데 완결 이걸 발표를 안 하면 완결이 안 되잖아요. 활용 점정이 안 된다. 용을 그리고 눈동자에 딱 찍어야죠. 그래서 1권을 공표하고 밤낮으로 고심하다가 간신히 이 정도라면 누구라도 간단하게 알 수 있겠다 싶은 하나의 설명 방법을 발견했다. 그 수개월 동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일목사님도 완결편을 쓰기 전에는 어쩌면 변화일도 지금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과거 자료를 내가 결정해 왔던 변화일과 대조해보고 이 새로운 방법으로 충분할지 아닐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것으로 좋다. 이 방법에서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의 90% 이상 본인은 지금 이 책 쓸 때 벌써 투자를 한 지가 40년이 넘었잖아요. 매우 알기 쉽고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표를 한다. 이 방법에 의해서 나 자신조차도 변화일을 결정 방법이 때에 따라서는 매우 즐거웠고 연구시간도 크게 단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변화일 이런 것들은
그전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목산의 이 표현을 보면 균형표의 숫자 때문인지 뭐 대등수치와 이런 종합적인 판단 방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책을 쓰면서 사후적으로 좀 정리를 해낸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놓고 나니 나도 이걸 가지고 쓰니까 이제 편해지더라. 변화율을 결정하는 데는 첫 번째 기본 수치가 있고 이건 고정적입니다. 시장과 독립적이고 관념적이고요. 철학에 가면은 관념적이다. 예, 이것에 대한 그 설명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대등수치 이거는 후험적입니다. 시장에서 경험에서 뽑아낸 수치라는 이야기고요. 기본 수치는 정부시장 관계없습니다. 선험적이다 했습니다. 고정적이고 독립적이고 관념적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을 대조해서 확인하거나 종합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수치, 대상수치 이건 뭔지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 간단하지만 시세 경고에 따라서 삼자택일 혹은 어느 쪽에 중심을 둘 것인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도 삼자택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수치, 대상수치 말고 또 있나? 근데 세 번째는 이거와 대조해가지고 확인하거나 종합적인 취사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종합적인 취사 선택에 기본수치, 대상수치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자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삼자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본수치거나 대등수치거나 아니면 이 종합한 것이거나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일목산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글을 썼는지 사실 일목산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전지적 관점으로 합니까? 예, 전지적 저자 시점으로 돌아가서 읽어봐야 됩니다. 또 변화율 결정 방법에 관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단독적인 것만 아니고 이쪽을 잡습니다. 각종 스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변화율이에요. 어느 날 어느 때 돌아간다 뒤집는다 바다가 상수를 찾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데 일수만 셀 것이 아니라 스팸 그 다음에 일목균표 여기서는 일목균표라면 결국 뭐 차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1권 일목균표입니다. 파동론 등 일목균형표의 종합적 결과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표의 모든 기능에 대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핵심은 백미는 시간론이에요. 변화율인데 그것이 딱 변화율도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 그 중에서 진짜를 골라낸다. 특히 파동론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 외에 각종 서편이나 이런 도움도 받는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하자면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주요 이벤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벤트가 있지만 특히 미국 시장 글로벌 정치의 대장 깡패 국가, 예. 미국 시장, 미국의 금융 정책이나 각종 이벤트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그죠? 예전에 뭐 금융위기나 이런 직후에는 양적 완화를 한다, 양적 축소를 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경기와 관련한 뭐 지표들 월말 월초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비 관련 지표들, 특히 고용과 물가 지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발표 시점과 변화율도 대조를 해본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일목사님 물론 그 이야기는 안 적으셨지만 제가 추가로 합니다. 일목균형표 차트 하단에는 10개의 기호가 인쇄가 되어 있다. 일목균형표 차트를 보면 예, 그 전용 그래프 용지가 있거든요. 그 맨 밑에 보면 예, 그런 그 기호가 쭉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예, 그거 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못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 잠깐 가져와서 보면 여기 뜰런지 모르겠는데요. 제2원의 종화균형표에 가면 특히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이 캡처를 떠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가져와 볼게요. 이 보이시죠?
x가 이게 9, 1절입니다. 삼각형이 17이고 동그라미가 26이고 뭐 42, 65 이런 식으로 갑니다. 기호 EVN NT 있죠. 이건 목표치입니다. 방금 지금 보신 이건 이 그래프 용지 있죠. 맨 아래쪽에 여러분께는 지금 그림이 조금 잘려서 나가네요. 예, 맨 아래쪽이 지금 안 보입니다. 이상하네. 왜 안 보이지? 이걸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일목산인이 이야기하는 그래프 용지인데 희미하게 요 밑에 보면 요 기호들 요 지나가죠. 요 맨 밑에. 네, 그래프 용지 맨 밑에. 네, 여기 보면 경제변동 총연이라고 일목산인이 설립한 여기가 있고요.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는 숫자가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나서 제가 우선 이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목균형표 시간론으로 들어가면 9, 17, 26, 33, 42, 52, 65, 70 이렇게 쭉 숫자가 나가요. 원전에도 곧 나올 겁니다. 구조는 한 파동을 9, 1, 1절 한마디로 잡으면 두 마디는 이 일목에 이제 I 파동 이게 V 파동이에요. 오르고 내리거나 올리거나 V 파동 이 파동입니다. 9에 구를 더하면 18일이 나오는데 중간에 겹치는 하루를 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절 N 파동. 그럼 여기서는 겹치는 하나를 빼고 여기서는 안 빼요. 그래서 25가 아니라 26이 됩니다. 그래서 3구는 27인데 26이 3절 1기입니다. 1기가 3번 가면 이게 이제 326, 36, 18이 돼가 78이 돼야 되는데 이건 또 76이네요. 이렇게 좀 숫자가 여기는 끝이 6으로 맞춰지고 676도 끝이 6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1기가 3절 마디 3개 1기고요. 1기가 3번 가면 1순. 그러면 이게 3, 3은 9절이 되겠죠.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 다음에 76 1순위 이게 이제 돌순자 이러면 순차란다. 그죠? 예. 이 우리가 이제 순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정해놨는데 1순위 3번이면 226 1환이 3번 반복되면 676 이렇게 3배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일목원전 읽을 때는 이 숫자가 얼른 안 외워지니까 모니터 옆에다가 포스트잇 쪽지를 붙여놨고 저기 공부를 했죠. 모니터가 아니라 뭡니까? 책 읽을 때 옆에다가 번역본을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정리한 좀 외우기 쉽게 정리한 방식입니다. 9 2배 17 이거 3배 1기 뭐 2배 52 이건 마시는 거고요. 일목에 이제 33 기본수치는 17을 2배하고 그러면 이게 27, 14, 34가 되는데 하나 뺍니다. 33이 되고요. 그럼 이게 2절이니까 이게 4절이 되죠. 33을 2배하면 65가 됩니다. 네, 그 다음 65를 2배하면 129가 되고요. 계속 지금 66이 돼야 되는데 하나 빼고요. 130이 돼야 되는데 하나 뺍니다. 26 이거는 그냥 외워버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26 1기인데 절반을 하면 이거는 13 반기라고 하고요. 26을 3배하면 76, 76 3배는 226, 이거 3배는 67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하고 33 이걸 더하면 이게 이제 2절이고 이게 4절이고 그럼 6절이 되잖아요. 이러면 이게 42가 됩니다. 5절이죠. 5절. 6절은요 65에 있고요. 2절하고 이거 이렇지? 6절이 맞습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이제 10개 기호로 돌아와 가지고요. 여기가 보면 9, 17, 26은 단순 기본 수치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은 9예요.
17도 9를 2배수 한 것이고 26은 9를 3배수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세 개를 단순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N 파동 있잖아요. 일목의 기본 파동이 3파동 N이거든요. 네, N이단 말이죠. N. 요 N 여기가 이제 9, 9, 9. 이렇게 17, 이렇게 17. 이 전체가 26. 예, 여기까지를 딱 일단 단순 기본 수치라고 합니다. 단순 기본 수치. 그 다음에 복합사 이거 넘어가고요. 이게 또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목원년 다 뒤져봐도 요거 접목한 사례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사키 히데노부는 이걸 숫자를 다른 걸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복합 5는 33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호가 왜 있느냐 하면 예전에 이제 모눈종이에 그래프를 그려 나갈 때 거기다가 이제 9일이다, 26일이다, 33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기보다는 그냥 이런 기호를 표시하는 기호를. 네, 기호를 표시해 가지고 지금 저 며칠이 왔다. 네, 이런 걸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끊고 니은자에 여기가 왜 이래요? 17이라고 되어 있죠. 꺾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입니다. 예, 이 저점 1월 8일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7일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꺾었죠. 이 첫 저점에서 26이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26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가 17이죠. 26이 17 다음에 40이잖아요. 이 자리는 17과 40이 변화일입니다. 근데 짧게 늘림을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X자 있죠. 이게 9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9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X 있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요 9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0이 있죠. 어디서 여기 40이죠. 여기도 첫 저점에서 40이고요. 두 번째 눌림목 저점에서 여기도 40이에요. 40이 일목 기본수지에서 상투치고 빠지잖아요. 다시 올라왔는데 이건 또 26이에요. 그 26은 여기서 여기까지 26. 여기서 여기까지 26. 이건 상투는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6. 여기서 여기까지 26. 76 상투 딱 쳐버립니다. 여기 또 40이고요. 재밌죠?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요 삼각형 17 같은 표시도 여기고 요 17에서 돌아가죠. 숫자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이라고 했잖아요. 복합. 단순 복합. 그러니까 단순 수치들이 파동에 따라 진전하면서 더해지고 반복돼 가지고 나오는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17이 2배 33이고, 그죠? 26과 17 하면 42가 되죠.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왜 이리 멍청해지죠? 나 참네. 죄송합니다. 아까 17, 33에 42가 아니고요. 17, 26에 40이에요. 이걸 왜 헷갈리지? 죽으면 늙어야지. 그래서 이거 더하면 이게 2절이 그게 3절에서 합치면 이게 5절이에요. 3, 2, 3, 6절이고요. 이거 4절이고요. 자꾸 이러네. 10절, 26에 40입니다. 참나. 복합 40이고요. 복합 7인자 3, 3이 2배 65고요. 65의 2배가 129로 가고 172도 기본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 12 보면 200에서 257이라고 해놨죠. 이것도 이제 좀 웃기는 겁니다. 뭐냐면 한 200일 넘어가면 지금 우리 시장으로 치면 10개월입니다. 거의 10개월입니다. 10개월에서 257로 가면 거의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건 비판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출발해 가지고 200일이 상투냐 250일이 상투냐면 그건 2달이 차이 나잖아요. 57일이니까 2달 조금 더 갑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전복하란 말이냐. 그보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이 한 200일 정도 한 방향으로 강하게 갔다면 대체로 그 선에서부터는 목이 차 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상투를 쳐도 이상이 없을 정도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월수로는 10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이게 막 진행이 돼서 그 다음에 특히나 10개월부터 슬슬 바닥 다지기 하거나 공을 만들면서 혼조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얘가 많이 묻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수는 그것만으로 독자적 가치가 있는 수치고 복합은 단순을 조합한 수치고 이 단순 복합 모두 기본 수치다. 그래서 그 자체는 또 독자적 가치가 있다. 이게 결합이 되면 숫자가 무한대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 보세요. 334에 합치면 또 74조 겹치는 하나 빼잖아요. 424 하면 8일 나오죠. 426 하면 106 나오죠. 이 105 전후로 가면은 이제 이게 많아져요. 33에 76도 하면 109니까 108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456, 500, 343, 399 이걸 다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106일 동안 가면서 주가가 중간 조정 하나 없이 직선으로 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지금 106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는데 중간에 별다른 조정 없이 그냥 오겠습니까? 한 번을 접어서 N자가 되든 두 번을 접어서 오파가 되건 파동을 그리면서 오겠죠. 그럼 이 안에 숫자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33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76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42가 나오고 여기서 뭐 65가 나온다든지 65도 너무 기니까 그 안에서 또 보면은 숫자들이 쪼개져 가지고 뭐 26에 17에 42에 또 여기에 뭐 약 한 26이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가지고 106도 오고 최근 파동에서 보니까 이게 26이네. 그럼 이렇게도 또 걸리고 큰 파동에서 보면 이거 65네. 지난번에 42였는데 더 안에 그게 106이 되네. 이거 이상도 치기 쉽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뭐 456이다 뭐 343이다 이런 것들 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독자들은 무척 놀랄 것이다. 이들 복합 수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파동론과 깊은 관계가 있긴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파동을 보면서 그 파동으로 숫자를 배분하고 합치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어떤 파동으로 왔고 그 각각의 파동 세부적인 이걸 부속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왔다면 그 안에서 어떤 숫자들이 결합되었으면서 왔는가? 파동이 중요합니다. 이걸 일일이 열거하면 혼란스럽다 그렇습니다. 뭐 수많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수치의 조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치를 이렇게 이해를 두시면 됩니다. 두시면 되고요. 지금 30분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 마저 할까요? 여기 보면 또 이제 이걸 우리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기호 수치의 폭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단순일이 9잖아요. 그럼 이게 7에서 한 11일 정도를 이른바 커버합니다. 이런 건 어디에 이제 상승 시세에는 최초 중간 눌리면 5만 대 다 나오죠. 하락 시세는 주로 이런 데 나온다라고 일목산인이 여 위에서 적어놓은 걸 제가 표로 정리한 겁니다. 단순히 17은 13에서 21을 커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눌리목, 최초의 상승파도, 대폭 상승의 상승파도, 하락 시세는 주로 중간 반등. 이게 이제 왜 이런 거 하니 여러분 조정이 7일 만에도 돌아가고 9일 만에도 돌아가고 11일 만에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9라고 하는 기본 수치를 딱 채워서 돌면 가장 좋고 벌써 7일 오니까 더 이상 안 빠지다가 조금 어리버리 하다가 9일 차에 돌아가는 11일 차에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일이 하락을 해왔습니다. 아니면 그냥 파동 하나만 그리면
이게 여기가 딱 9일차다. 얘가 딱 돌아가면은 가장 좋죠. 이 점이 최저점이 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갭 나가를 해가지고 갭 하락을 해가지고 도지 만들고 그 다음날 뭐갭 상승 양봉이 나오거나 이러면 사케다 패턴으로도 아주 좋은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이러면 이거 우리가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죠. 아일랜드 갭. 아일랜드 갭. 예, 일본에서는 뭐 사사선이라고. 예, 우리 순수 우리말로는 섬골, 섬 모양의 반전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게 9일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7일 떨어지더니 여기서 더는 못 빠져. 그러다 9일 채우고 돌거나 아니면 뭐 한 약간 혼조 보이다가 한 11일 차에 돌아가거나 저는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하락이 떨어지는데 사람 죽겠는데 9일 가서 떨어질지 11일까지 가서 떨어질지 그러면 7, 9, 10일 하면은 이 날짜 동안 계속 떨어지면은 이거 사람 죽이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은 물려가지고 바닥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를 어디에 들어갈까 노린다면 7일에 돌든 9일에 돌든 11일에 돌든 지금 이거 떨어지면서 죽겠다는 사람은 전부 위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그대로 자기 전체 자산을 고스란히 안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변화일 7일이라던데 9일이라던데 10일이라던데 이번에 돌아갈라나 오늘은 돌아갈라나 이러면서 죽어나가고요. 우리는 지금 매수를 노리니까 뭐 까지가 7일에 못 돌아가면 뭐 좀 기다려보고 9일인가? 여기서 못 따라가면 한 11일 채우고 갈라나?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드립니다. 26일도 우리가 이제 눌림목 26일 주고 돌아가면 준비구성 그러잖아요. 한 24일부터는 이제 몸조리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이제 얼추 다 됐다. 여기서 이제 돌면 된다 하는 게 한 24일부터 26일 안 돌아가네. 그럼 뭐 20일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지 뭐. 그래가지고 뒤집는 패턴 나오고 시장 여건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26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점에서 이제 일수 채웠나 보다. 그러면서 물론 다른 조건들 보라 그랬죠. 서편의 관계, 지지선의 관계, 혹은 우리 시장에서 주요 이벤트라든지 혹은 이제 수고의 변화, 외국인들의 태도 변화, 뭐 그것이 또 환율의 변화, 미정시의 변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가 많습니다. 여기서 복합사는 중간이라는 걸 13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서 중간에 이 책에서는 13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사기 히데로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30분을 채웠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이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